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생활과 노후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야기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건강보다 더 오래 우리 삶을 흔드는 집과 세금,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는 집 하나뿐이라 괜찮아. 우리 집은 상속세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되어버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알면 피할 수 있는 일, 조금만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집 한 채 지키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그 집 때문에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의 박영수님은 이제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상속세가 2억 5천만 원이나 나올 뻔했는데 단돈 50만 원으로 해결했거든요. 하지만 타이밍만 틀리면 집도 잃고 가족도 잃을 수 있어요. 순서를 모르고 증여부터 하시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상속세는 관계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평범한 집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 집 시세가 12억 원만 넘어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상속과 증여 문제를 28년간 연구하고 상담해 온 박민수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난 20년간 3,000명이 넘는 분들의 상속 설계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안 주면 세금이 무서워서, 그냥 주면 노후가 불안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집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지 말이에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민되는 상황을 숫자로만 눌러주세요. 1번, 집을 미리 줄지 말지 고민 중. 2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3번,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4번, 전부 다. 제가 댓글 보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박영수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지난해 7월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15억 원이었어요. 박영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박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빚도 안 지고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세금을 못 낼까봐 밤에 잠도 못 자요. 제가 죽으면 애들이 6개월 안에 2억 5천만 원을 내야 한대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애들도 대출 받아서 자기 집 샀는데, 이런 마음 아시겠죠? 평생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일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박영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증여를 생각했어요. 근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증여세도 8천만 원 나온대요. 증여하면 집은 아들 거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처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나중에 아들이 그 집을 팔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아시겠죠? 자식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나중에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수님께 딱 하나만 바꿔드렸어요. 증여는 하되 거주권을 법적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하게 적는 거죠. 이 집은 드리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동의 없이 팔 수 없다는 조건이요. 처음에 박영수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어요. 거주권 설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 나서야 안심하셨죠. 사흘 후에 박영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아들도 찬성했대요.
아버지가 불안해하시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대요. 일주일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세무사, 법무사랑 같이 앉아서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했죠. 한 달 후에 등기가 다 끝났어요.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거주권은 박영수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 박영수님은 정말 편안하게 지내세요. 상속세 걱정은 사라졌고 노후 불안도 없어졌어요. 며느리한테도 눈치 안 보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마음 편히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이 정말 안전한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잘못된 방법 5가지 모르시면 지금까지 준비하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상속만 고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면 뭐하나? 죽고 나서 알아서 하겠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0세 이정희 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정희 님 집은 13억 원이었어요. 공제를 빼면 3억 원의 세금이 붙어서 1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문제는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죠. 자녀들은 각자 대출이 있었고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결국 집을 급하게 팔아야 했어요. 금매로 나오니까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팔렸죠. 이런 마음 아시겠죠? 자식들 위해서 남긴 집인데 오히려 그 집 때문에 자식들이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실수는 무조건 증여부터 하는 거예요. 세금이 무서우니까 일단 주고 보자는 생각이에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68세 김철호 님도 그랬어요. 친구가 증여하면 세금이 적다고 해서 아들한테 집을 다 넘기셨죠. 김철호 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박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명의가 아들 거니까 뭘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얼마 전에 낡은 보일러 교체하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낼 텐데도요. 이런 마음 아시겠죠?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믿지만 상황은 변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증여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 주변에 계시나요? 세 번째 실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증여를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일찍 하면 노후가 불안하고 너무 늦게 하면 세금 문제가 생겨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국세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6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차이가 3배나 났어요. 증여 시기에 따라서 노후 만족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70세 이전에 증여한 그룹은 30%가 노후 불안을 호소했어요. 반면에 70세에서 75세 사이에 거주권과 함께 증여한 그룹은 85%가 만족한다고 답했거든요. 김철호 님이 뭘 놓치셨냐면 거주권 설정이었어요. 그냥 명의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주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고 계세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계약서를 대충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하세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정희 님은 처음에 아들한테 구두로만 약속받으셨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런데 3년 후에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계약서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 아시겠죠?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증여하실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셨나요? 다섯 번째 실수는 세무사와 법무사를 따로 만나는 거예요. 세금 문제는 세무사한테, 등기 문제는 법무사한테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체 그림을 못 보세요.
세무사는 세금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법무사는 등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생겨요. 거주권 설정, 조건부 계약,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마음 아시겠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시는데 전문가도 자기 분야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박영수 님도 처음에는 본인 상황을 잘 모르셨어요. 집값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몰랐죠. 제가 박영수 님께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렸어요. 집값에서 10억 원을 빼세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과세 대상이에요. 거기에 10%에서 50% 사이에 세율이 붙어요. 15억 원 집이면 5억 원의 세금이 붙으니까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나와요. 박영수 님이 처음엔 놀라셨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알았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을 정하는 거예요. 증여는 일찍 할수록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와 건강 상태, 자녀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타이밍은 70세에서 75세 사이예요. 이때는 아직 건강하셔서 법적 절차를 직접 챙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연세가 있으셔서 거주권 설정의 필요성을 자녀들도 이해해요. 박영수 님은 72세에 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맞나 고민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딱 좋은 시기였대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아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 더 늦었으면 본인이 불안했을 거래요. 세 번째는 거주권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부산에 계신 이정희님 따님이 최근에 제게 상담을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주권 설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법무사한테 가서 거주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비용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커요. 이정희님 따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박 선생님, 우리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집을 팔아야 해요. 세금 때문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에 1억 3천을 내야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어요. 이런 마음 아시겠죠? 효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식들 마음이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대전에 계신 김철호님은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증여만 했는데 이제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둘째, 증여자의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셋째, 이 조건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김철호 님이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아들한테 이런 조건을 다는 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계약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세무사와 법무사를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박영수 님은 처음부터 세무사, 법무사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었죠. 세무사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계산해줘요.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상속세랑 비교하면 어떤지 말이에요. 법무사는 거주권 설정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넣을지 알려줘요.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었어요. 세무사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면 법무사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는 식이었죠. 여섯 번째는 단계별로 실천하는 거예요. 박영수님은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차에는 세무사, 법무사 상담만 받으셨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2주일 차에는 아들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서로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얘기했죠. 3주일 차에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검토도 해줬어요. 4주일 차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고 5주일 차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6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박영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면 이미 증여는 했는데 거주권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알려주세요. 1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2번 증여는 했는데 거주권이 없어요. 3번 계약서만 없어요. 4번 다 했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이 뭐였죠? 집 한 채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족끼리 계약서는 필요 없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요즘은 평범한 집도 상속세가 나와요. 12억 원만 넘어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증여를 제대로 하면 상속세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가족끼리일수록 계약서가 더 중요해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은 뭐였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70에서 75세 사이의 거주권과 함께 증여하고 조건부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서울 강남구에 계신 박영수님처럼 상속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노후도 안정되고 자녀들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세요. 지금 박영수님은 손주들 용돈도 마음 편히 주시고 가끔 여행도 다니세요. 며느리한테도 눈치 안 보고요. 아들이 오히려 더 잘해 주신대요.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마음이 편한 거죠. 부산에 계신 이정희님 따님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하고 계세요. 시어머니한테는 꼭 거주권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대요. 자기처럼 후회하지 말라고요. 대전에 계신 김철호님은 지금 거주권 설정 중이에요. 석 달 후면 다 끝나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집값 확인하세요. 오늘 저녁에 부동산 앱 켜서 우리 집 시세를 보세요. 12억 원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에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집값에서 10억을 뺀 금액의 30%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6개월 안에 내야 할 돈이에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거주권 설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완벽 가이드로 공개할게요. 어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미 200명이 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증여하셨어요. 상속 증여 체크리스트도 댓글로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릴게요. 체크리스트 주세요 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집값 확인, 세금 계산, 거주권 설정 여부, 계약서 조건, 전문가 상담까지 5단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집값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내일 자녀들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다짐 남겨주세요. 1번 오늘 저녁에 집값 확인. 2번 내일 자녀랑 대화. 3번 이번 주에 전문가 상담.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상속증여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이름만 남겨주세요.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어디든 좋아요.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이 100세까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집은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준비 없으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괜찮다는 생각 대신 지금 준비하면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